봅시다. 뭐 진짜 어이가 없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 좀 중요했던 문항들 정리 좀 할게요. 우리 반 잘 못하는 반이니까.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맞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맞출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6번 이런 거 풀릴 수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내가 6번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6번에서 이제 필요한 개념이 이제 각변환이에요. 그래서 각변환 개념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연락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동경 뭐라고 해야 되냐, 삼각함수 하고 여기 이제 동경 적어 나가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여기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데, 여기 세타를 무조건 예각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6번을 보게 되면 세타가 예각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도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알겠어요? 이거 그냥 기계적인 거니까 공식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런 거 해줄 수 있지.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은 기함수라는 거 써먹을 수가 있죠. 맞죠? 기함수라는 거. 어떤 거는 기함수가 이거잖아. 마이너스 x를 먹으면 마이너스를 뱉는 거죠. 그럼 얘 변형해주면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천천히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맞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맞지?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지?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2분의 파이의 홀수 되죠? 그러니까는 바뀌어야 돼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거는 양수니까 원래 마이너스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값 알려줘야 되니? 그러면 얘가 5분의 3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세타가 어디 동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3, 4, 5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그러면은 동경의 기가 몇일 때? 5일 때 동경이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는 y좌표는 마이너스 3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그래서 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에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보게 되면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죠. 맞죠? 이거 이제 3차 함수, 도함수 활용식이죠. 도함수 활용식에서 3차 함수 그래프 같은데, 뭐 알고 계셔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자. 뭐밖에 없냐면은 그 값이 두 개 있거나 그 값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있죠. 맞죠? 그런데 이 임의의 상수함수와 어떤 거? 교점이 두 개 되도록 하는 거니까요. 맞죠? 이때 상수함수는 이 3차함수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 생길 수가 없죠. 맞죠? 어느 모양? 이 모양, 이 모양일 때. 맞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k가 이 함수의 무슨 값?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얘 그때 이제 극소 구하는 방법은 얘 이제 도함수 구해주셔야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고 이제 3으로 묶게 되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돼서 어떤 거니?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갖고 3에서 극소 갖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극대 찾아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자 10 마이너스 4니까는 6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7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몇 또는 6 또는 이제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해서 k는 마이너스 6 또는 27 해서 만족하는 k 값의 합은 25
답이 5에 틀렸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9네. 그러니까 여기가 5대. 마이너스 5 되겠지. 여기 5 대. 그래서 정답은 22가 대답이 되겠지. 됐어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합시다. 8번 보게 되면은 좀 어려운 3점이죠 생각보다. 근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8번 이제 단원명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등차 등비수열 맞죠? 수열 파트로 등비수열 물어보고 있는 건데 등비수열은 항상 핵심이 뭐냐면 뭐 일반항 구할 줄 알고 뭐 합 구할 줄 알고 하는데 무조건 계산입니다. 계산 과정을 많이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계산이냐면은 뭐 항과 공비 사이에 대한 계산. 오케이? 뭐 공비를 추론하게끔 하는 계산을 많이 물어보게 되니까는 계산 연습 좀 많이 해놓으시면 등비수열은 틀릴 일이 없다. 등차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등비보다. 그런데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A1, A2가 이렇게 음수라고 나와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한 4등분 아래는 그냥 뭐 생각할 것 같은데 4등분 이상부터 생각하겠지. 단어 넣었는데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이게 공비가 음수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공비가 양수다라고 하면은 초항이든 이항이든 맞지? 원래 초항이 부호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항도. 이 생각 해줄 수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6가 16 그 다음에 EA8 EA8 마이너스 3H 이 30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등비수열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n번째 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 맞지? 일반항이라고 해서 초항 곱하기 공비 n-1제곱으로 표현할 때가 많잖아. 맞지? 그런데 초항에서 조금 자유롭게 되면은 맞죠? n제곱부터 이제 n제곱을 설명해본다고 하면 공비가 n-n개 곱해지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도 이제 계산량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오케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A6를 뭐 이렇게 AR 5제곱, 그 다음에 A8을 AR에 뭐, 그래. 7제곱, 여기를 뭐, AR에 6제곱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풀이 하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텐데, 알겠니? 계산이 버겁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3, 4등급 같은 경우는 계산이 어렵다고 하면은 계산 끝까지 해보지 않고 포기하기 마련이잖아. 근데 이런 생각이 더 좋을 것 같아. H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A6 곱하기 R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A8을 또 A6 곱하기 R 제곱이라고 딱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A6이 16이니까 16R 그 다음에 16R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20이 결국에 R에 대한 방정식으로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훨씬 더 좀 부담감이 줄죠. 계산에 대한 부담감이. 그러면 이제 A8에 대입을 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32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R 은 32 이렇게 적용해 줄 수 있겠지. 근데 이 16이라고 했으니까는 2R 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고 까먹지 않았지. 어떤 거 까먹지 않았냐면은 공비가 음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지 않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R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원점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또 초항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A9 더하기 A11이니까는 A6에서 시중법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맞지? A6보다 3단계 더 앞에 나가 있으니까요. 얘 세제곱을 곱해 주셔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A11이면은 얘 5번이죠. 맞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9번 보게 되면은 이제 4점 이제
진입하는 문제인데 솔직히 4점 9번 막 엄청 어렵게 안 나온다 항상 맞지? 3점 같은 느낌인데 여기 이제 단어는 수트에 연속 같은 거 연속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킬로문항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킬로문항을 풀 일이 없다. 알겠지? 6월까지도 없고 9월까지도 없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풀어도 3등급까지는 무난하게 맞는다 이 말이야.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 보여드릴게. 봐봐. 연속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개념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a다. 지금 이게 뭐냐면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개념을 제일 많이 쓰게 되냐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a로 갈 때,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a 지점에서 좌극함과 우극함이 같으면서 함수값도 같다라는 이 포인트만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맞지? 항상 복잡하더라도 이 기초적인 것을 그냥 근본으로 담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한번 봐봐요. 9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x-2분의 1 x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이죠.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밑줄 치세요. fx 더하기 a의 제곱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진짜 뻔할 뻔짜리 연속하면은 그냥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 하나인데, 맞지? 불연속 의심 지점에서조차도 연속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fx 더하기 a 일단 여기 보게 되면은 얘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일단 읽어줄 수 있으시고 그 함수를 뭐 제곱했다 함수값이 제곱됐구나 그렇게 읽어줄 수 있지, 맞지? 근데 애초에 이 함수의 불연속 의심 지점은 0지점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은 0에서의 좌극한 값이랑 그 다음에 0에서의 우극한 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라는 개념을 써버리면 돼요. 근데 함수값은 보통 지금 우극한이랑 같이 있으니까 얘랑 얘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봐봐요. 0에서의 좌극한 볼게요. 0에서의 좌극한이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a-2분의 1에 제곱된다. 그 다음에 0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 3 되죠. 그러면은 a 더하기 3의 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는 방정식 하면은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죠. 맞죠? 왜냐면 이 2차처럼 보여도 a제곱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정리하게 되면 여기 위쪽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4분의 1은 여기 오른쪽에 6a 더하기 9가 되니까 뭐 분모 7절이 있나? 뭐 약분이 되나? 7a는 9도 36 마이너스 4분의 3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면 연속이 된다는 거죠. 맞죠? 이게 그 연속하면은 애들이 떠오르는 게 뭐 모르겠다. 그 아래 뜨는 애들은 그냥 못 풀 수도 있어. 진짜 이게 지금 뭐 맞은 애들은 우리 반에서 이제 맞은 애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얘를 생각보다 무시하거든 이 개념 자체를. 오케이? 연속하면은 뭐 시중에 뭐 인강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워낙 그 좀 자극적이어야 되잖아 사실. 맞지? 인강이 팔리고 뭐 책이 팔리려고 하면 자극적이어야 되는 거니까는 연속에 대해서 막 다 정리하는 거야. 뭐 곱함수 연속이라던가 맞죠? 뭐 합성함수 연속이라던가 뭐 이런 거 나눗셈 연속이라던가. 근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알겠니? 우리 연속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항상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이런 지점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건데 이런 지점이 어떤 거냐면은 강제로 연속 만들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 강제로 연속 만드는 거니까는 불연속 의심 지점. 불연속 의심 지점에서만 다각한 우극한
함수값 같게끔 만들어줘야지 이 개념만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도 웬만한 사전처리 문항 다 맞출 수 있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론 같은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알겠니? 이론을 집착하는 순간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개념으로조차도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이런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뭔가 그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린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뭔가 정리하는 거거든, 그냥. 알겠니? 그 길을 조금 정리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잉. 그리고 10번 봅시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개념 자체. 이게 보자마자 이게 여기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가 막 이렇게 정리해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딱 문제 봤을 때 그냥 느낌만 딱 얘기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왜 저건 이런 거 주제어예요. 맞죠? 왜 저건 하면 뭐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사인 법칙 떠올라야 돼요. 사인 법칙 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삼각함수 활용, 맞죠? 삼각함수 활용 파트 일단 들어갔는데 등식이 보이죠? 맞죠? 사인과 코사인이 포함된 등식이 보여요. 맞죠? 그러니까는 삼각 방정식 내용도 들어가요. 뭐 사인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실 거야. 맞지? 어떤 거냐면은 각분의 변에 대한, 맞죠? 그것도 마주보는 각에 대한 그런 정리죠. 맞죠? 이렇게 적어놔도 되나? 귀찮으니까 왜 저번에 지름으로 일정하다 ER, 맞지?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겠고요. 삼각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은 계산 풀이 방법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풀이가 있고 분경을 이용하는 풀이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아시게 된다라고 하면요. 맞죠?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맞죠? 그리고 그래프 풀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해보라는 거야. 최대최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뭐 최대최소를 언급할 수 있는가, 맞지? 그리고 변형된 함수의 주기도 찾아줄 수 있으며 나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을 모두 다 알고 있는가를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여기 내에서 무조건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리고 삼각 방정식 하면은 결국에 관계식 나온다. 관계식 나오니까는 뭐 정리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냐면은 머릿속에 기본법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맞죠? 어떤 거냐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나 이런 거 정리해 주시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어려운 거 없고. 그다음에 사인 법칙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공식도 알아야 되지만은, 맞지? 공부할 거는 내가 찾아줄게. 이 정도는 어떤 거냐면은 중학교 3학년에 원에 대해서 원주각의 확률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맞지? 오케이?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 된다. 이 정도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반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걸 들어본 경험은 있을 거야. 맞지? 들어본 기억이 있을 테니까는 이걸 이제 수능 때까지 계속 정리하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봐봐. 외전의 넓이가 9파이다라고 주어진 거는 이제 외전 반지름 길이가 몇이나 주어진 거나 3이나 주어진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가 조건을 보게 되면은 가 조건에 3 sin A는 뭐가 2 sin B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사인분의 변이 일정하다. 맞지? 그러면 결국에 사인과 사인의 비는 마주보는 변의 비가 되거든. 맞지? 그러면 봐봐. 사인 A 대 사인 B가 몇 대 몇이야? 2 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그거는 A 대 B가 몇 대 몇이다? 2 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거 이해됐니? 2 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B랑 이제 코사인 C가 같다라는 거죠. 맞죠? 근데 잘 봐봐. 여기 이제 나주건 같은 경우는 삼각 방정식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삼각형 ABC의 세각이다. 맞지? 근데 삼각형의 이제 내각을 따진다라고 하면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것만 따지는 거잖아.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 0보다 파이까지는 맞죠?
무슨 함수라고 해줄 수 있어? 이 구간만 관찰을 한다고 하면은 1대1 함수다 이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1대1 함수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러니까 좀 이게 맞춰도 상위권이랑 하위권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같은 이유가 그냥 코사인 값이 같으니까 B랑 C가 같다. 이렇게 문제 푼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만에. 오케이? 그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0부터 파이까지만 보기 때문에 B랑 C가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정확한 논리로. 이거 이해됐니?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네?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지금 상황을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B랑 C가 같게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A는 이 꼭지각이 되겠고, 맞지?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A다라고 하면 여기는 몇이라고 해줄 수 있겠어요? 뭐 B, 뭐 C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당연한 B, C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A는 B가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2대 3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2라고 길이 그냥 주어주고 3이라고 주어주면 여기도 똑같이 3 이렇게 되는 거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냐면 삼각형 넓이를 구해줘야 돼요. 맞죠? 그렇게 적으면 안 되겠네. 넓이 구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반을 알아야 되겠네요. 맞죠? 이것을 설정하고 사인 법칙 쓰도록 합시다. 맞죠? 사인 법칙 쓰도록 합시다. 어떻게 쓸 거냐면은 봐봐. 수산의 반을 탕 A가 되는 거 맞죠? 여기가 얼마 되냐면 3K, K가 돼. 맞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 되냐면은 2루트 2K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인 B 값을 쉽게 찾아줄 수가 있지. 맞지? 사인 B가 몇 분의 몇이 될까? 여기 사인 B가 3분의 2루트 2가 된다라는 뜻은 그러면 끝났어요. 사인 B 3분의 2루트 2분의 사인 법칙 B가 마주보는 면을 3K라고 설정했잖아요. 3K는 2R 6이죠. 됐어요? 그러면 K는 여기다가 적을게. K는 얼마가 되냐면은 4루트 3분의 4루트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넓이 구한다라고 하면 2K 곱하기 2루트 2K 나누기 2가 되죠. 맞죠? 그럼 2루트 2K 제곱이 되죠. 맞죠? 2루트 2K 제곱. 맞죠? 2루트 2K 제곱이니까는 계산을 하게 되면 좀 더러워 보이긴 하는데 뭐 깔끔하게 적어보자. 얘 제곱하게 되면은 9분의 32 9분의 64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문제 맞추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어려워.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읽었을 때의 난이도보다는 알겠니? 풀 때 생각보다 많은 개념이 들어간다. 알겠니? 그래가지고 너 똑같이 풀었니? 잘한 거야. 잘하셨고 이제 몇 번 볼 거냐면은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이거 문제풀이라고 듣지 말고 제발 좀 뭐라고 하지? 어떤 개념을 정리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길을 너네가 좀 잡아나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어떤 선생님이든 너네가 100% 만족하는 선생님 없잖아. 맞지? 근데 부족한 부분을 찾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은 많다고.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게끔 내가 다 언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11번. 이 문제는 이제 도함수 활용인데, 맞지? 도함수 활용인데 어디 부분이랑 같이 맞물려야 되면은 도함수 활용 그 다음에 함수 극한 여기서 이제 분수 극한 이런 거 들어가셔야 되고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는 그거죠? 3차 함수 미정계수 찾기 알겠니? 그래서 그냥 미정계수 찾기라고 한번 적어놓을게. 함수 찾기 문제예요. 결국에 조건 주어주고 함수 찾기 문제인데 맞지? 그 조건이 극한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극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은 0인 3차 함수 fx가 있대요. 맞죠? 그러면
일단 근본적인 생각이 내가 이런 거 이제 함수 찾기 할 때 이게 야매긴 한데 맞죠? 끝에 물음에 무슨 값을 구하여라 아니면은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 질문을 좀 구분지어서 생각해 놓는 게 좋다고 그랬었죠 맞죠? 이런 거 기억나니? 처음 들어? 뭐냐면 이제 값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야 무조건 뭐냐면은 뭔가 이제 방정식 상황 아니면은 어떤 거냐면은 만족하는 함수 있잖아 내가 지금 함수 찾기라고 했잖아요 맞죠? 만족하는 함수는 오로지 한 개 첫 번째 그리고 또 뭐냐면은 최대 또는 최소 왜 최대 또는 최소가 있겠어? 만족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범위가 아니고 맞지? 만족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그래 뭐 핵심적인 뭐 생각은 부등식을 잘못 생각을 해야 되고 맞지? 만족하는 함수는 여러 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야매야 야매인데 좀 너잖아 이런 거 있거든 뭐냐면은 어떤 뭐 애들이 이제 문제 풀고 문제를 내가 줄 때 있잖아 이게 심리적인 건데 이 문제가 어려워 너 한번 풀어봐 이런 경우랑 알겠니? 그 다음에 문제가 이거 진짜 쉽다? 근데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 한 부분만 지나면 풀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고 문제를 줘 그러니까 그냥 쉽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줘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문제가 봤을 때 사실은 중간 난이도 정도야 네, 어렵다고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애초에 접근 안 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 쉽다고 하면은 뭐 끝까지 그래도 잡고 있고 근데 좀 못 풀면 좀 기분은 안 좋겠지, 맞지? 본인의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야. 애초에 구하고자 하는 전체 틀을 알고 들어가면 조금 편해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또 뜻하는 거가 뭐냐 방정식이라고 하면 네가 만약에 문자를 설정한 만큼 문자 n개를 설정하면 식도 n개의 문제에서 주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무조건 가지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만약에 너가 문자 n개를 설정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식은 n개보다 적게 문제 조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니? 그러면 이 적은 상황에 대한 뭐 근을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부등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부정방정식. 오케이? 여기까지 적어놔야 돼. 부정방정식. 그때 생각이 안 났었어. 아까 적으려고. 그리고 자연수 정수 조건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찾아나갈 생각을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봐봐. 11번 보게 되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F형은 0, 3차항도 F가 있어. 그러면 아는 만큼 적게 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f형 0이면 끝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지. 그러면은 네가 설정하는 게 문자가 두 개야. 맞지?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야? 무언가에 대한 값이죠. 함수 값이죠. 그러면 확신을 할 수 있는 거는 문제 조건에서 충분히 지금 내가 문자를 두 개 잡았죠, 맞죠? 두 개 잡았으면 식 두 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거 A, B로 설정하는 거보다 PQ로 설정하는 게 낫겠지? 문제 조건은 뭔가 A로 무언가 정리를 해놓으셨거든요, 맞죠? 그러면 봐봐. 천천히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거냐면 X-A분의 fx-2의 극한이 3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1단계 어떤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는 거냐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간다라는 개념 머릿속에 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개념서 보게 되면은 극한값 기본 정리로 해석이 돼 있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왜냐면 어저께도 내가 이제 미적분 애들을 하는데 미적분 애들은 너네보다 훨씬 잘하잖아. 솔직히. 그런데도 왜 분모가 0 될 때 분자가 0 되냐고 하면 우물쭈물 하는 애들이 있어요. 2등급, 1등급 나오는 애들인데도.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개념이 일단 확보해야지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까. 알겠어요? 꼭 이런 해석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이런 해석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A가 이제 X가 A로 갈 때 이제 분모가 0 가는 거니까 맞지? 함수값이 FA가 뭐? 1이다라는 함수값 정도를 찾을 수가 있어. 항상 이런 거죠. 이거 이해되니? 함수값 정도를
다해서 찾아줄 수가 있어요.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거냐면은 이 함수값을 2를 함수값으로 대체하게 되면은 뭐로 이제 해석해 줄 수가 있냐면은 미분 계수값으로 결론적으로 무슨 값을 극한값을 미분 계수값으로 해석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안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어진 바는 그거죠. 결국에 FA는 1 되고요. 그 다음에 F'A는 3 돼요. 이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A, FA에 대해 접선의 y절편이 4다라고 나와있지. 이거 접선의 방정식이죠. 접선의 방정식을 아직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적어내지 못하시는 분은 솔직히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공부 접어요. 그리고 맞지 않은데 됐지? F'A가 이제 3이고 y는 어떻게 되냐면 3 x-a 플러스 1이라고 설정해 줄 수가 있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y절편이 4라고 알려주셨네. 맞지? 4라고 알려주셨으니까는 y절편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 4 나온 거다. 맞지?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 4 나온 거니까는 그러면 3a는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정보를 다시 고쳐 나가는 거야. 어떤 거냐면 f-1은 1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f'-1은 3이라는 걸 알고 있지. 이거 이해됐니? 그러면 봐봐. 문제 주어진 조건 두 개를 찾았어. 맞지? 그대로 내가 설정한 식의 값으로 두 개가 나오게 되죠. 맞죠? 그럼 연립하면은 무조건 구해줄 수가 있겠죠. 맞죠? 한번 해봅니다. f-1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p 더하기 마이너스 q 1이에요. 그럼 p 마이너스 q는 얼마냐면 2가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p 마이너스 q는 2가 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얘 이제 미분하시게 되면은 3x 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q가 되는데 이게 f 프라임 x죠.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짜증나네. 마이너스 2p 더하기 q는 3이 돼요. 그럼 이거 없어지고 q는 2p네. 이 식이랑 이 식 이제 연립하게 되면 p는 마이너스 2가 되고 q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뭐 f1 값 구하라고 하면은 결국에 모든 게 하면은 1 더하기 p 더하기 q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에다가 1만 하나 더 더해주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만약에 이제 맞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맞아야 되는 점수가 일단은 48점을 확보해놔야 된다. 확률과 통계까지 해서 모든 3점은 다 확인을 해놔야 되고 맞지? 여기까지 이제 공통에서 11번까지 맞췄다라고 하면 벌써 12점 확보야. 맞지? 이해됐니? 여기까지가 공통에서 지금 12점 확보한 거야. 뭐 여기서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만약 확통 이제 3개를 더 맞춘다라고 하면요. 맞죠? 그러면 72점이 돼버려요. 맞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72점이면 꿈의 점수 아니야? 맞지? 3등급을 가는 기본이 생각보다 편하다. 근데 이게 그거잖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무슨 개념이 있는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어야지 3점은 개념만 알아도 문제 풀리거든. 사실 조금 어려운 사람도 개념만 알아도 문제 풀리거든. 그러니까는 좀 부족한 개념이 있으면 빨리 채워나갈 생각을 하세요. 그림과 같이 이제 곡선 1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수 방정식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냥 지수 방정식 활용이고 너네가 그래프에서 미지수 잘 세워가지고 식 만들어줄 생각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y는 이제 1 2에 마이너스 x가 있고 y는 2x가 있는데 뭐 기타 등등 뭐 그렇게 있고요. y축 평행 직선이 있고 뭐 이거 그림 좀 그려놓을게. 알겠지? 자, 어떤 거냐면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y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그었었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C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 D라고 했고 이 부분을 A라고 했다.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B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어떤 거냐면 A, B가 CD보다 이제 2배가 길다라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 방정식 만들면 되는 거야. 됐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떤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길이 만약에 뭐 m이라고 설정하면 여기가 몇 n 된다는 거, 2n 된다는 거. 이거 이해됐니? 그러면은 미지수 잘 세워가지고 맞죠? CD 길이의 2배다라고 뭐씩 세워줄 수 있지,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그 좌표를 미지수로 잡는다, 맞지? 좌표를 이제 미지수로 잡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x좌표를 먼저 미지수로 잡게 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t,2의 t제곱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감각이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니? 봐봐, C와 A가 지금 Y좌표가 서로 같음을 확인해 줄 수가 있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은 Y좌표를 먼저 쉬운 미지수로 잡는 게 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알겠지? 이해됐니? 물론 X좌표를 미지수로 구해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Y좌표를 일단은 알겠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X좌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K 콤마 여기도 뭐 K 콤마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 X좌표는 뭐냐면은 얘가 K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로그 2의 K가 돼야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D 친구는 얘랑 맞죠? 똑같잖아요. X좌표가 여기 C와 여기 함수 위치가 다른데 X좌표는 같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D의 X좌표는 로그 2의 K로 시작을 해주셔야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인정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로그 2의 K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여기 봐봐, 로그 2의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위로 집어넣으면 로그 2의 K분의 1이잖아, 맞지? 근데 K분의 1이랑 이 자리 바꾸면 K분의 1 나오는 거지, 맞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Y에서 이제 K 나왔다고 찾고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길이를 K에 대한 관계식으로 일단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목표는 이제 여기 A, B도 K에 대한 관계식으로 잡아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지. 네, 됐어요. 그럼 얘가 K에 대야 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K 마이너스 2이고 그럼 2의 마이너스 X는 1 마이너스 K. 그러면은 마이너스 X는 로그 2의 1 마이너스 K이고 X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1 마이너스 K.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푸는데 여기서 약간 버벅거림 있으면은 그 필수 예제 정도만 다시 풀어봐. 로그 방정식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Y표가 이렇게 적을게. 로그 2의 1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 1을 툭 올려서 넣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X좌표 똑같잖아. 로그 2의 1 마이너스 K분의 1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좌표가 1 마이너스 K분의 1 된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러면 봐봐. CD 길이는 몇이 되냐면 CD 길이는 위에서 아래 빼면 되는 거니까 K 더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설정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AB 길이는
이게 y좌표에서 얘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1-k분의 1 마이너스 k로 설정되게 되겠지. 여기까지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런 거 나중에 계산할 때 k가 몇 개 나올 수 있겠어. 이게 1차 방정식은 아니지, 맞지? 2차 방정식이지. 그러니까는 이런 거 제한 조건 걸어놔. 그래서 만족하는 k 여러 개 나와서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k만 걸러주시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거 방정식이면 되겠다. 여기까지 했니? 그러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12의 몇 배가? 2배가 얘가 되는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2k 플러스 k분의 2 마이너스 2는 여기까지 됐어? 1 마이너스 k분의 1 맞지? 마이너스 k가 된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좀 복잡하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조금 더 깔끔하게. 마이너스 k 왼쪽으로 넘기면 몇 k 되냐면은 3k 되죠. 맞죠? 3k 되고 여기 k분의 2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여기 원래 붙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정해도 되죠. 맞죠? 이쪽 마이너스 옮기고 그 다음 마이너스에 분모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오케이? 전체식에 뭐를 곱해주냐면은 k, k-1을 곱한다. 맞지? 그러면은